요즘 세상 좀 이상하지 않나요? 뉴스를 켜면 매일 쏟아지는 얘기들. 한쪽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몇 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또 한쪽에선 그 좋다는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삼성전자로 몇 억 벌었다,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그런데 정작 내 통장은 왜 이 모양이죠? 정부는 소비 쿠폰이다, 유가지 원금이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돈을 풀고 있고, 주식시장은 그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선 돈이 돌고 있는데 왜 내 손에는 안 오는 걸까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분명히 반도체는 초호황이라는데 내 지갑은 왜 이렇게 얇지? 뭔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심심이가 그 해답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6만 7천여 개 수출 기업 중 단 10개 기업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AI 붐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라 전체의 성적표는 좋아요. 수출도 잘 되고 주가도 오르고. 근데 그 과실이 6만 7천 개의 나머지 기업들, 그리고 평범한 우리에게 오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아예 안 오기도 해요. 소수의 대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두 번째 뉴스. AI로 인해 밀려난 청년들, 실업률 5년 새 최악.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한 건 이미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콜센터, 데이터 입력, 번역, 심지어 기초 코딩과 회계 업무까지. 취업 시장에 막 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대학 졸업장을 들고 나왔는데 AI가 이미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참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주식 계좌에 돈이 있는데도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없으세요? 주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긴 한데 그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돈이 계좌에 묶여 있으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솔솔이 수익이 나고 있지만 그 돈을 뽑으면 기회를 잃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불안하고, 결국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은 내 돈 같지가 않아요. 만져지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돈이 있어도 소비는 줄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에 돈이 넘치는데 골목 상권은 죽어가는 역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뭔가 묘하게 불안한 이 느낌. 언젠가는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상황. 그 끝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불을 쌓아가는 것.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현금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침체기에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경기가 나빠지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기회는 항상 갑자기 오거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 확장이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으려면 손에 현금이 있어야 해요. 그 순간에 은행 대출 알아보고 주변에 돈 빌리러 다니면 이미 늦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워런 버핏이 왜 항상 어마어마한 현금을 쥐고 있는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주식시장이 오르고 모두가 흥분해 있고 너도 나도 주식 계좌를 만들고 있어요. 이럴 때 오히려 현금을 쌓아두는 사람,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진짜 기회를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웃어요. 현금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에요. 현금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잡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현금을 쌓으라고 했다고 해서 주식을 무조건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익이 나고 있는 자산을 섣불리 팔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전 재산을 주식 계좌에 몰아넣는 건 위험해요. 생활비 6개월치 이상은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따로 갖고 있어야 해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재정의 기본이에요. 현금은 비상금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무기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남들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기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볼게요. 직장인 김씨.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주식으로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김씨에게 고민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조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게 사고 팔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수익이 나긴 나요. 솔솔이. 근데 문제는 그 돈이 내 돈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 계좌에 계속 머물러야 할 돈이고 뽑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언제 빠질지 모르고, 그래서 계좌에 있는 돈을 보면서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연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김씨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심리적으로는 전혀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 이런 상태를 투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불러요. 지식 없는 투자. 방향을 모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오르면 더 오를까봐 못 팔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못 버티고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침체기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때요? 삼성전자가 반값이 됐을 때 오히려 사들인 사람들, SK하이닉스 저점에서 한 움큼 담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섭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들도 무서웠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세일이네. 뉴스에서 온통 위기, 폭락, 최악을 외치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팔았고 어떤 사람은 샀어요. 그 선택이 몇 억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같은 시장, 같은 뉴스를 봤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공포를 기회로 읽는 눈이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예요. 그 눈은 어디서 생기냐고요? 공부에서 나와요. 기업의 가치를 알면 가격이 떨어져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뉴스 한 줄에 흔들리는 거예요. 침체기는 위기가 아니라 가격표가 바뀐 날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수입 통로가 하나가 아닙니다. 잠깐 이 뉴스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AI로 인해 밀려난 청년들, 실업률 5년 새 최악. 이게 단순히 취업 못한 청년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어요. 오늘 안전하다고 느끼는 내 직업이 3년 후에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콜센터 상담원, 번역가, 기초 법무 업무, 회계보조 같은 직군들이 빠르게 AI로 대체되고 있어요.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 솔직히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체기에도 끄떡없는 사람들을 보면 수입 통로가 여러 개예요. 본업이 있고 거기다가 배당 수익이 있고 이자 수입이 있고 소소한 부업이 있어요.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것들이 받쳐주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뒀어요.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생각해보세요. 파이프가 하나면 그 파이프가 막히는 순간 물이 안 와요. 근데 파이프가 여러 개면 하나가 막혀도 다른 파이프에서 물이 계속 흘러와요. 수입도 똑같아요. 다리가 하나인 의자는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지지만 다리가 4개인 의자는 웬만해선 안 넘어지잖아요. 자, 그럼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월 5만원짜리 배당주 하나 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주말에 조금씩 부업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적금 이자라도 최대한 높은 걸로 바꿔두는 것도 파이프라인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파이프 하나가 나중에 큰 파이프가 돼요. 파이프라인 하나는 불안, 여러 개는 안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들은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아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계발 비용이에요. 책 사는 돈, 강의 듣는 돈, 교육비.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요. 근데 잠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이 시대에 배움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매달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해요. 내가 멈춰 있는 동안 AI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요. 배움을 멈춘다는 건 경쟁에서 자발적으로 뒤처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침체기는 격차가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경기가 좋을 땐 다들 바빠서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야근하고 회식하고 주말엔 쉬어야 하고. 근데 침체기엔 시간이 생겨요. 회사도 조용해지고 약속도 줄고 분위기도 가라앉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3년 후의 나를 결정해요. 모두가 움츠러드는 시기에 나 혼자 계속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발선은 같았는데 나만 앞으로 걷고 있는 거잖아요. 격차가 안 벌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시대에 자기 개발은 단순히 책 읽는 게 아니에요. AI를 다루는 능력, 데이터를 읽는 능력,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에요. AI에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자기 개발이에요. 침체기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 딱 4가지였어요. 첫 번째, 현금을 미리 쌓아뒀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 두 번째, 공포를 기회로 읽는다. 공부에서 나오는 반대로 생각하는 힘. 세 번째, 수입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다. 하나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네 번째,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모두가 쉴 때 홀로 앞으로 걷는 것. 이 4가지는 사실 한 가지로 연결돼요.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불을 쌓는 사람이 이긴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로 몇 억을 벌었다는 사람, SK하이닉스로 수익 냈다는 사람, 미국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사람. 그 이야기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우리 귀를 자극하고 마음을 흔들어요.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현금을 쌓고 공부하고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김씨처럼 주식 계좌를 보며 불안해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같아요.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예요. 하지만 왜 그 수익이 나는지 모른다면 그건 운이지 실력이 아니에요. 운은 언젠가 끝나지만 실력은 계속 쌓여요.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준비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버티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는 더 가치 있는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인사이트였습니다.